8월 29일 오늘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된 109번째 경술 국치일입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문장인데요.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까지 끝났다 주장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었다, 또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인사의 망언은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sues right now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bout the 1965 treaty.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협의도 열렸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은 건데요. 딱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어제 미국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불러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까지 미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가 쏟아진 데 따른 사실상의 초치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소미아 결정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문제 없을 테니 실망과 우려의 표시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미 국방부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와 연장을 공식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랜드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이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재차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 실망의 대상으로 한일 양국, 즉 일본까지 함께 지칭했다는 겁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다만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대안은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언급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other ways of sharing information. Obviously, not as effective as a very strong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are other mechanisms in place to allow us to deal with alliance crisis or contingency. 이번엔 내년도 예산안 소식입니다. 내년 세입 전망이 다소 어두운 가운데 정부가 513조 5천억 원이라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쓸 돈이 많아져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지고, 또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데에는 이 경제가 나빠지면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내외 위험 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을 아주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 72조 5천억 원보다 14.2% 오른, 액수로는 10조 원이 늘어난 82조 8,203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내년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해서 분야별 예산 비중도 1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재정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었고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도 올해 대비 7.6% 올렸습니다.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